자, 이번 시간은 직선의 방정식에 이어서 한번 나가 볼 건데요. 저번 시간에 했던 직선의 방정식의 형태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형태에서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렇게 비슷한 형태를 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봤냐면은 일단 예시를 먼저 한번 보여줄게요. 2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3이다의 형태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2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i는 2x 플러스 y 플러스 3은 0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결국은 직선의 방정식이랑 동일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요렇게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만 있으면 해를 구할 수가 없다. x가 1일 때 y가 될 수 있는 건 마이너스 5, x가 2일 때 y는 마이너스 7, 3일 때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x, y가 수없이 많이 생기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어떻게 했었죠? 식이 하나 더 필요하다. 그러면 두 개의 식에서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 또 하나 더 만들어 볼까요? x 마이너스 y는 6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이 식 같은 경우도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런 형태가 되겠죠. 지금 x 마이너스 y는 6도 해가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5, 2일 때 마이너스 4, 3일 때 마이너스 3 이렇게 수없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두 개의 식 중에서 1, 마이너스 5 또 1, 마이너스 5 이렇게 공통된 해를 갖는 찾는 것을 우리가 연립방정식이라고 했었어요. 연방이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하나의 식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x 플러스 y 마이너스 3이라는 식을 한번 볼게요. 이 식 같은 경우는 직선의 방정식이죠. 그러면은 좌표 평면에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첫 번째 식의 경우에는요, 아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우리가 배웠었으니까 저렇게 1차 함수의 그래프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식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자, 요렇게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1차 함수라는 거를 다시 한번 배워볼게요. 1차 함수라는 걸 다시 배워볼 건데 아래식을 한번 봅시다. x-y는 6이라는 식이라 자, 이번에는 얘를 다시 이항해가지고 y는 x-6이다. 이 두 개의 식이 동일하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왼쪽 식을 조금 더 다르게 써보자면은 x-y 그리고 마이너스 6, x-y 마이너스 6은 0이라고 나타내면은 우리가 이건 직선의 방정식이다 라고 배웠었고요. 직선의 방정식. 그리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요. 함수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함수식. 자, 그러면은 이 왼쪽 식에서 한번 봅시다. 왼쪽 식에서는 x가 1일 때 y는 마이너스 5, 2일 때 마이너스 4, 3일 때 마이너스 3. 자, x에 1을 집어넣었을 때 y가 마이너스 5로 결정이 되고 2를 집어넣었을 때도 마이너스 4, 3일 때도 마이너스 3. 함수를 나타내는 의미랑 동일하겠죠. x가 1일 때 얼마 나오고 x가 2일 때 y가 얼마가 나오고 자, 결국은 이 함수식을 나타내는 거랑 같다. 자, 그럼 다시
우리가 오늘 배우려는 두 개의 식에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처음 파란색 식은 수없이 많은 해가 나왔어요. 녹색 식도 수없이 많은 해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중에 이 공통된 해를 찾았었죠. 공통된 해를 찾는 걸 우리가 연립방정식의 해를 찾는다라고 했는데, 공통된 해라는 거는 같은 x, y 값을 갖는다. 그러면 1차 함수에서 같은 x랑 같은 y를 가진 점은 이 두 직선이 만나는 점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함수의 교점이라는 말은 같은 x값, 같은 y값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같은 x, 같은 y값을 갖는다는 얘기고요.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랑 동일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어서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조금 특이한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다시 한번 복습 좀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형태를 만들었을 때, 두 가지 식이 있을 때, 자, 앞부분을 동일하게 맞춰보자. 동일하게 맞추었을 때, 앞부분을 동일하게 맞췄을 때, 뒤에도 동일하면은 식이 두 개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였다. 그래서 완전히 동일한 식이다. 그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우리가 배웠었고요. 앞에 부분을 맞췄는데 뒤에 부분이 다르다. 그 얘기는 앞에는 같은데 뒤가 달라.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해가 없다라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2x 플러스 y는 3이라는 식이랑 4x 플러스 2y는 6이라는 식이 있어요. 자, 먼저 우리 앞에 거를 맞추기 위해서 앞에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초록색 식에다가 2를 곱해 보겠습니다. 4x 플러스 2y는 6. 자, 이 형태가 됐을 때 앞에 부분도 동일하고 뒤에도 동일하네. 완전히 동일해. 일치한다라고 배웠었고요. 자, 두 번째로 이번에도 똑같은데 밑에 숫자만 살짝 바꿔줬어요. 그러면은 동일하게 위의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서 4x 플러스 2y가 6이 됐을 거고, 자, 그러면 앞에 부분은 동일한데 뒤에가 다르대. 말이 안 되죠. 이때는 어떻게 된다? 말이 안 되니까 해가 없다. 자, 우리 아까 일치한다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배웠었죠. 해가 무수히 많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앞에를 아예 맞출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x 플러스 y는 3, x 플러스 y는 6. 이런 식으로 돼 있을 때는요, 얘네 밑에 식에다가 2를 곱해도, 밑에 식에다 2를 곱하면 2x 플러스 2y, x를 맞추니 y가 달라지고, y가 같을 때는 x가 다르고, 이럴 때는 해가 한 쌍이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냥 해가 한 쌍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게 배웠었습니다. 자, 얘네를 우리가 지금 요번 단원에 배우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이 연립방정식의 미지수가 두 개인 식들은 직선의 방정식, 즉 함수식으로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배우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배운 거는 연립방정식에서 해를 찾을 때 특수한 해들을 찾았었는데, 얘네를 이제 1차 함수에서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함수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함수에서 보면은, 자, 그래프를 그려볼까요? 얘네가 해가 무수히 많다. 즉 두 식이 완전히
일치. 해가 자 얘네 식이 똑같이 맞춰보니까 알고 보니까 두 개의 그래프가 똑같았다. 그 얘기는 1차 함수가 일치한다.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번에는 얘네가 자 이번에는 그래프는 모양은 똑같은데 자 앞에 부분은 똑같은데 뒤에가 달라요. 얘네는 어떻게 생기느냐? 얘네는 이렇게 만나지 않는 거. 해가 없다는 거는 교점이 없다. 둘이 만나지 않는다. 그럼 만나지 않으려면 얘네가 어떻게 돼야 될까? 평행하다. 평행하다 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평행하다. 자, 세 번째로 한 쌍이다. 해가 한 쌍이다 라는 아이들은 한 군데서만 만나야 되겠죠. 한 군데서만 만나려면은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을 거야. 여기 한 군데서만 만난다. 교점이 한 개다. 얘네는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에 얘네는 한 군데서 만난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정리를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식이 두 개가 있어요. 우리 이거를 연립방정식으로 풀 때는 선생님이 자 ax 플러스 by는 c다. 자, 그냥 이 c 넘어가면 원래 마이너스 c지만 그냥 어차피 문자로 나타낼 거기 때문에 그냥 선생님은 알아보기 쉽게 c로 한 거예요. 그냥 얘네를 모양을 바꿔줬다라고만 생각하세요. 그러면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y가 c 프라임이다. 이렇게 두 식이 있을 때는요. 앞에를 맞추어 주었을 때, 자, 세 가지 경우 있었죠. 해가 무수히 많을 때, 해가 없을 때, 해가 한 쌍일 때 세 가지 경우가 있었어요. 해가 무수히 많을 때는 선생님 방법으로 하면은 앞에를 좌변은 맞춰줬는데 좌변은 똑같이 맞춰져요. 좌변은 맞춰지는데 우변이 다르다. 그리고 해가 다시요. 잘못했죠. 좌변도 맞춰지고 우변도 똑같을 때가 해가 무수히 많을 때고요. 해가 없을 때는요. 좌변은 맞춰지고 우변이 안 맞춰질 때죠. 우변이 안 맞춰지고 얘네는 세 번째 해가 한 쌍일 때는 좌변도 아예 안 맞춰지는 경우 이렇게 세 가지였어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연립방정식 자 1차 방정식 1차 함수일 때도 한번 볼까요? 1차 함수일 때는요. 1차 함수일 때는 해가 무수히 많다는 건 완전히 일치한다. 그리고 해가 없다는 것은 얘네가 평행하다라는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요. 평행하다. 그 다음에 해가 한 쌍이라는 거는 한 점에서 만난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을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때는 자 우리 이번에도 아까 이 왼쪽에 있는 연립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그냥 우리가 아는 형태로 바꿔볼게요.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일 거고 다른 하나는 y는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으로 그냥 문자는 뭐 다르겠지만 원래는 뭐 b 프라임분의 a 뭐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만 우리 그냥 편하게 이렇게 봅시다. 일치할 때는 어떻게 된다? 일치할 때는 기울기도 당연히 같아야 되겠죠. 기울기도 같고 y절편도 같다. y절편도 같아야 된다. 평행할 때는 기울기가 같지만
y 절편이 다르다. 한 점에서 만날 때는 기울기 자체가 달라져 버려야 된다. 기울기가 다르다. y절편은 같아도 상관없고 안 같아도 상관없다 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형태일 때 수학적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a분의 a'이랑 b분의 b'이 같아요. 그리고 c분의 c'도 같을 때 이때를 일치한다 또는 해가 무수히 많다라고 수학적인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해가 없을 때는 a분의 a'은 같고 a분의 a'이랑 b분의 b'은 같아. 자, 이 앞에 얘기가 좌변이 같다라는 얘기랑 동일한 얘기예요. 얘네도 좌변도 같다. 근데 얘네는 우변도 같았으니까 같다. 하지만 얘네는 우변은 다르니까 C분의 C'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간쌍이라는 거는 아예 좌변도 안 맞춰져야 되니까 A분의 A'이랑 B분의 B'부터 다르다라고 수학적인 표현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좌표축의 평행한 직선의 방정식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좌표축이 이렇게 x축, y축이 있을 때, 자, 이거 좌표 평면 그릴 때는 수행평가에서 감점 안 당하는 요인은 x, y를 꼭 좌표축의 화살표랑 x축, y축을 꼭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러면은 먼저 우리가 x축의 수직인 아이들을 한번 봅시다. x축의 수직이다. x축의 수직인 아이들을 보니까 이렇게 수직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은 x축의 수직이란 얘기는 다른 말로 y축에 평행하다라는 표현도 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y축에 평행하다. 자,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아이들은, 이 점들은 x 값이 동일하다라는 표현도 쓸 수 있겠다. 동일하다. x가 동일하다. 자, 그러고 이번에는 y축의 수직인 아이들을 보니까 y축의 수직인 아이들은 x축에 평행하겠네. x축에 평행하죠. 얘네는 누구 값이 동일하다? y의 값들이 동일하다. y 값이 동일하다. 그러면 x축이 동일한 아이들은 x 값들이 어떤 숫자로 동일할 거니까 x는 a의 형태를 가질 거야. 그래서 얘네는 그냥 직선의 방정식이 x는 a다 형태가 될 거고요. y축의 수직인 아이들은 y 값들이 동일하니까 y는 b의 형태를 가질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1229번 봅시다. 두 점이 있는데 얘네가 y축에 평행하다. y축에 평행하려면은 x축의 수직이네. 자, 이거를 개념을 꼭 외우지 않고 있어도, 자, 우리 한번 그려볼까요? x, y에 대하여 y축의 수직이라 그랬으니까 y축의 수직인 아이들 쫙 그려보면 전부 다 무슨 값들이 같은 거야? y 값이 동일하다. y축의 평행이네요. 네, 다시 할게요. y축의 평행하면은 y축에 평행하니까 요렇게 그려야 되겠고, 얘네는 x 값들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x는 어떤 수겠네? x는 k의 형태일 거야. x 값이 동일하다. 그러면은 두 점의 x 값들이 동일해야 하겠죠? 즉 a랑 마이너스 2a 플러스 6a랑 같아야 되겠네. 마이너스 2a 넘으면 3a가 6이 될 거고요. a는 2 이렇게 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형 6번 봅시다. 이 좌표축의 평행한 직선 또는 뭐 좌표축의 수직인 직선들, 방금 전에 그 좌표축의 수직인 직선들을 배웠었는데요. 이게 그렇게 그냥 단순하게 나오지가 않아요. 어떻게 나오냐면은 지금 방법처럼 그 좌표축의 수직인 아이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1234번으로 한번 어떻게 푸는지 봅시다. 좌표 평면을 먼저 한번 그려볼게요. 좌표 평면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좌표 평면을 그리고, 자, 그리고 우리 수행평가 때 감점한다는 요인, 십자가 그리고 오른쪽으로 화살표, 위쪽으로 화살표, 그리고 x, y라고 무슨 축인지를 정확히 표현해주면 감점당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러면은 하나씩 나타내 보겠습니다. 처음 내 직선 y가 3. y가 3인 아이들. 그러면 요렇게 나오겠죠. 자, 여기가 y가 3일 거야. 두 번째 한번 볼까요? 이번엔 x가 1인 아이들. x가 1인 아이들. x가 1이라는 거는 이렇게 x가 1인 아이들이 모이겠지. 그러면 여기는 x는 1. 세 번째 한번 봅시다. 2x-7은 0. 이거는 조금 까다로운 것 같은데요, 선생님? 아유, 무슨 소리세요? 2x-7은 0이라는 거는 이항을 하면은 2x는 7이 될 거고요. x는 2분의 7. 자,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x가 2분의 7인 아이들은 여기 어딘가에 있겠지? 요렇게 2분의 7이 나올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y 플러스 1도 볼까요? y 플러스 1은 0. 얘네는 y 플러스 1은 0. y는 마이너스 1. 자, y가 마이너스 1의 아이들 요렇게 됐어요. 자, 그럼 네 군데로 둘러싸인 아이는 넓이가 여기가 될 거예요. 자, 얘네의 넓이를 구해달라. 그러면은 자, 선생님이랑 한번 볼게요. 여기 길이, 이 모양이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 길이부터 찾아야 될 것 같아. 길이는 항상 큰 거에서 2분의 7에서 작은 걸 빼주라 그랬습니다.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준 게 길이에요. 얼마죠? 2분의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로도 구해볼까요? 세로는 큰 거 3에서 작은 거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은 플러스 1이 되니까 4가 될 거예요. 4. 뭐죠? 다시 4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둘러싼 도형의 넓이는 4 곱하기 2분의 5, 즉 답은 10이 되겠습니다. 답은 3번. 자, 별거 없죠? 우리 좌표 평면을 그려가지고 나타낸 다음에 길이들을 구해가지고 바로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유형 7번을 볼게요. 유형 7번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의 그래프에서 abc의 부호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ax 플러스 by 플러스 c라는 c는 0의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그러면은 사실 이 문제를 가장 쉽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1차 함수의 형태로 바꿔주면 될 거예요. 자, y 부분 남겨두고요. y 부분을 남겨두고 나머지 이항하겠습니다.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c.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b분의 a x 마이너스 b분의 c의 형태를 놓고서 이제 자, 기울기와 y절편을 가지고 얘네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보면은 되는 문제예요. 1237번 대표 문제를 보겠습니다. x 플러스 ay 플러스 b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림과 같을 때 다음 중 옳은 것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형태로 한번 바꿔보자 이거예요. x 플러스 a y 플러스 b는 0에서 y를 달고 있는 부분을 가만히 내비두고 나머지는 넘어갈게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 자, a로 나눠줘야 되겠죠. y는 마이너스 a분의 1
x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봅시다. 자, 그림에서 한번 다시 볼까요? 기울기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네요. 우상향한다. 기울기가 양수이다. 기울기가 양수이다 라고 할 수 있고요. y절편을 보니까 양수에서 만났네. y절편도 양수다. 자, 그러면은 우리 마이너스 a분의 1이 기울기였는데 마이너스 a분의 1이 양수여야 되네? 그러면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해주면 a분의 1이 부등호 방향 바뀌어서 0보다 작아야 되겠다. a분의 1이 0보다 작으려면은 a도 0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a가 0보다 작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y절편이 양수여야 되는데 마이너스 a분의 b가 양수여야 되는데 근데 우리 마이너스를 먼저 곱해주면은 a분의 b는 0보다 작아진다가 될 거고요. 자, a로 우리 a를 곱해서 a를 없애줄 거예요. a를 곱했더니 b만 남고 여기는 0만 남았는데 아까 a가 얼마였죠? 음수였네? 부등호 또 바뀌어야 되겠죠. 다시 한번 바뀌면 b는 0보다 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a는 0보다 작고 b는 0보다 크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단순하죠?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형태를 만들어가지고 기울기랑 y절편을 비교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은 a가 0보다 작고 b가 0보다 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대표 유형 8번을 볼게요. 유형 8번을 보면은 이번에도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인데 아까랑은 x축의 수직인 y축의 수직인 또는 x축의 평행한 y축의 평행한 아이들을 가지고 넓이를 구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직선이 하나 주어질 거예요. 1차 함수가 주어지고 그 도형으로 둘러싸인 넓이, 그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좌표축이 이렇게 있었을 때 1차 함수 하나가 이런 방향으로 생겼을 거야. 그리고 x축, y축이랑 둘러싸인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했을 때는 x절편, y절편을 알아서 밑변과 높이를 알아주기만 하면은 문제가 없겠죠? 자,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한다고 했을 때, 이번에는 아예 x축, y축, 으로 둘러싸인 게 아니라 다른 직선들이랑 이렇게 세 개의 초록색, 파란색, 빨간색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이 교점을 찾아줘야 된다. 교점들을 찾아줘서 이 부분의 넓이, 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과 높이를 알면 되겠는데 그 밑변과 높이를 알기 위해선 교점을 찾아줘서 구하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바로 문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세 직선. 자, y는 2분의 3x. 자, 여기 파란 선이죠. 파란 선이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x는 4인 아이들 여기 나왔고요. 그리고 y는 1인 아이들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y는 1인 아이들. 자, 그러면 우리 교점을 찾아야 될 거예요. 이 부분에 집중해 볼까요? 이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때는 자, 여기 점점 왔어요. 이 파란색 교점은 y가 1이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식에서 한번 보자고요. 우리 파란색 식은 y는 2분의 3x라는 아이였는데 자, 우리 이 밑변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기 좌표가 4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여기 좌표만 알면은 둘이 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x좌표를 알아야 되겠는데
자, y가 1일 때의 x좌표를 알면 되겠죠? 그래서 y가 1일 때의 x좌표를 한번 구해봅시다. 2분의 3x. 자, x는 3분의 2다. 그러면은 여기에 x좌표가 3분의 2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은 자, 우리 이 길이를 구하기 위해선 4 마이너스 3분의 2를 하면 되겠죠? 이게 밑변이 되겠습니다. 밑변. 자, 그 다음에 우리 높이를 한번 구해볼게요. 높이를 알려고 보니까 여기를 빼주면 될 거예요. 그럼 여기에 있는 y좌표가 필요하겠네. 그 y좌표는 x가 4인 i가 여기서 만날 거야.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볼까요? y는 2분의 3x에서 이번에는 누가 주어졌어? x가 4인 i들. 그때 y는 얼마니?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x에다 4를 집어넣으면은 2분의 3 곱하기 4 요렇게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y가 6이 나오겠네요. 그럼 여기 y좌표가 6일 거야. 그러면은 6에서 1만큼 빼주니까 길이가 5가 되겠죠? 그래서 높이는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6-1 해서 5가 될 거야. 그러면은 3분의 밑변 3분의 10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을 해주면은 넓이가 되겠죠? 얼마죠? 3분의 25다. 답은 5번이에요. 자, 이 문제 다시 한번 조금 더 정확히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좌표를 그렸는데요.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 변의 길이가 필요하다. 이 변의 길이를 알기 위해선 자, 이 점이랑 이 점에 이 x좌표를 알면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가지고 길이를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여기에 x좌표다. x좌표가 필요한데 자, 파란색 그래프에서 봅시다. 얘의 x가 얘일 때 y가 여기인 애들이죠? 그러면은 y가 근데 빨간색에서 y가 얼마라고 알려줬어? y가 1이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그때의 x값을 구하기만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y에다가 1을 집어넣었을 때 x가 얼마니? 2분의 3x. 그래서 x가 3분의 2가 나온 거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이 높이의 여기 점의 y좌표가 필요할 거야. y좌표가 필요한데 파란색에서 보니까 x가 4일 때의 y값이겠다. 그럼 x에다 4를 집어넣어서 2분의 3x, x가 4라 그랬죠? 곱하기 4는 그때 y가 얼마니? 해서 y는 6 요렇게 구한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자, 교점 두 개를 구하기 위해서 y가 얘일 때의 x값, x가 얘일 때의 y값을 구하고 이번에는 y가 얘일 때의 x값을 구해서 길이를 구해서 넓이를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대표 유형 9번을 한번 볼게요.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와요.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어떤 직선이 있는데 이 직선 AB를 지나고 한 점을 지나가는 여기 파란 점을 지나가는 1차 함수를 찾아달라. 그 함수의 범위를 찾아달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조금 설명하기가 난감한데 자, 이 파란색 점은 무조건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은 이 파란색 점이라는 것은 y절편이기 때문에 y절편은 정해져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1차 함수의 기본형 y는 ax 플러스 b의 형태에서 b는 벌써 정해져 있는 거야. 다만 기울기가 정해져 있지 않지. 그럼 기울기가
요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뭐 여기를 지나갈 수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점점 뭐 기울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서 자, 이 AB라는 직선과 만나는 AB라는 직선을 지나가는 그때의 A 값의 기울기의 범위를 구해달라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자, 그러면 아까 우리 다시 한번 이 파란색 어떠한 직선의 방정식, 얘가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고, 뭐 여기 이렇게 지나가는 아이들도 있고,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고, 이 점만 지나가면 B만 정해져 있으면 기울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런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올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자, 요 세 번째 여기 끝에 있는 그래프를 보면은 A, B 사이를 지나가고 있죠. 이런 그래프들을 찾을 건데 그때 A 값의 범위는 얼마니?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대표 문제를 한번 보기 전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되게 단순합니다. 단순해요. 우리가 직선의 y절편은 벌써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한 점 A를 지나갈 때를 보면 A가 지나갈 때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리고 B를 지나갈 때를 한번 보면은 이렇게 지나갈 거야. 그러면은 기울기가 이 빨간색이랑 녹색 사이에 있어야 되겠죠? 자, 근데 우리 기울기 배울 때 선생님이 A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클수록 어디에 가깝다 그랬죠? 네, y축에 가깝다. y축에 가깝다. 자, 그러면은 절대값이 클수록 점점 이 y축에 가까워진다. 점점 올라간다. 라고 배웠어요. 그것을 활용하면은 a 값의 범위를 찾을 수 있겠습니다. 대표 문제 1247번을 볼게요. 자, 그러면은 문제에서 봅시다. A의 좌표는 1,5고 B의 좌표는 2,2가 있다. 직선 y는 ax 플러스 1이 AB와 만나도록. 자, 그러면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확대해 볼까요? 자, 이때 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직선의 그래프가 y는 ax 플러스 1이라 그랬으니까 y절편 자체가 1이에요. y절편 1을 무조건 지나가야 되겠어요. 이 주황색 점은 무조건 지나가게 돼야 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A를 지나갈 때 직선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러면은 A를 지나가고 y절편 1을 지나가려면 이렇게 나오겠죠? 이때보다는 기울기가 작아져야 될 거야. 절대값이 기울기가 더 작아져야 될 거야. 그러면은 이때 A를 지나갈 때의 기울기를 한번 구해볼까?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요? 당연히 대입을 해보면 되겠죠? y는 ax 플러스 1인데 자, 여기 a 좌표가 얼마예요? 1,5가 되겠죠? 그럼 이 a 좌표를 지나갈 때는 1,5를 대입했을 때 그때 기울기가 나와야 되겠죠? y가 5일 때 x는 1이다. a 플러스 1. 그러면 a는 4. 이때 기울기는 빨간색의 기울기는 a가 4일 때다. 두 번째. 이번에는 이 B라는 점을 지나갈 때를 한번 보자. 그러면 이 주황색 점이었던 아이랑 B를 지나가려면 기울기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 이때도 대입을 해가지고 기울기를 찾으면 되겠다. Y는 AX 플러스 1인데 B를 지나갈 때는 B의 좌표 2,2를 지나가야 되겠다. Y가 2일 때 X도 2여야 되니까 2A 플러스 1의 형태겠죠? 그러면은 1 이항하면은 2A는 1이다. A는 2분의 1이다. 그럼 이때의 A는 2분의 1일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봅시다. 이렇게 기울기를 구해놨는데
자, 기울기가 a가 4일 때보다는 작아야 되고 2분의 1일 때보다는 커야 되겠다. a라는 i의 절대값은 4의 절대값보단 작아야 돼. 그리고 2분의 1일 때의 절대값보다는 커야 돼. 근데 우리 여기 1사분면이니까 기울기들, 1사분면이라서가 아니라 두 그래프 모두 우상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기울기들이 전부 양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수끼리 비교할 때 절대값이 클수록 더 크다. 그러면은 A의 범위는 2분의 1보다 크고 4보다 작다라고 나와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처음에 설명할 때 이해하기가 어렵죠. 간단하게 마지막 마무리 정리를 한번 해주겠습니다. 마무리 정리를 해주자면은 어떠한 한 점을 지나는 직선의 그래프가 있을 거야. 그랬는데 그 직선, 이 주황색 직선이 AB를 잇는 이 A랑 B를 잇는 직선 사이를 지나가고 싶어. 그러면은 A를 지나갈 때, B를 지나갈 때 둘 다 대입해가지고 A 지나갈 때의 기울기, B 지나갈 때의 기울기를 구해서 기울기가 그 사이에 있게 만들면 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한번 봅시다. 대표용 10번 연립방정식의 해와 그래프. 자, 우리 연립방정식이랑 1차 함수의 그래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배웠어요. 1차 함수식과 연립방정식의 미지수가 두 개인 방정식은 동일하게 볼 수 있다. 변형만 시켜서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바꾸어주면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그럼 대표용 1251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1차 방정식 3x 플러스 y 플러스 5는 0 그리고 얘의 그래프의 교점. 자, 우리 1차 함수에서의 함수의 교점은 선생님이 뭐랑 동일한 거다? 함수의 교점을 구하라는 말은 연방 해를 구하여라.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여라. 연방의 해를 구하라는 말과 동일하다. 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점이 직선 y는 ax 플러스 5 위의 점이라 그랬어요. 자, 그럼 일단 얘네의 교점부터 구해봅시다. 자, 두 식이 나와 있는데요. 이 두 식을 연립방정식을 하려고 보니까 약간 이 상수들이 거슬리는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로 이항을 해줍시다. 3x 플러스 y는 마이너스 5다.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2 y는 마이너스 4다. 요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항한 것 뿐이에요. 자, 이항을 했을 때 가관법을 맞추기 위해서 선생님 같은 경우는 파란색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할게요. 파란색 식에다가 곱하기 2를 해보겠습니다. 6x 플러스 2y는 마이너스 10일 거야. 자, 두 식을 더해볼까요? 더하면은 7x가 마이너스 14다. 그러면은 그때 x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y는 1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이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1이 나왔을 거야. 1이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교점이 y는 ax 플러스 위의 점이다. 우리 직선 위의 점이다. 직선을 지난다. 점을 지난다. 아니면은 성립한다. 전부 다 대입하는 문제죠. y는 ax 플러스 5에다가 이 교점을 대입만 하면 되겠습니다. y가 1이고 x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a 플러스 5. 그러면은 2a는 4a는 2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5번이죠.
대표형 11번을 보겠습니다. 두 직선의 교점의 좌표를 구하여 좌표를 이용하여 미지수의 값을 구하여라. 자, 1254번을 한번 볼게요. 두 직선 y는 ax 플러스 b랑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5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a 빼기 b를 구하여라 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런데 그림에서 보니까 얘네 교점이 있지요? 그럼 이 교점에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교점에서 보니까 교점에 누구 좌표가 주어져 있지? y좌표가 주어져 있다. 그러면은 이 파란색 파란색 직선은 미지수가 a도 있고 b도 있기 때문에 헷갈린다. 근데 b는 우리 y절편이죠. 여기 y절편이 마이너스 4라고 나와 있죠. 다시 한번 볼까요? y절편이 마이너스 4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b 자체가 마이너스 4라고 알 수가 있겠죠. 그 정도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이 교점에서 y가 주어져 있는데 여기는 a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미지수가 아직 뭐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은 녹색 그래프에서 한번 보자 이거예요. 녹색 그래프는 식이 완벽히 주어져 있죠. 근데 이 완벽히 주어져 있는 거에서 자, 교점의 좌표 y가 2일 때 x가 얼마인지를 찾아보면 되겠죠. y가 2일 때 x는 얼마니? 마이너스 x 플러스 5. x는 3일 때 y 값이 2가 나올 거야. 그러면 이 교점이 x가 3일 때 y가 2다. 그러면은 파란색 그래프도 x가 3일 때 y가 2가 나와야 되겠죠. 자, 그럼 파란색 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y는 ax 자, y절편 구해놨었죠? 마이너스 4. 그러면 얘가 3,2를 지나가야 되니까 교점을 지나가야 되니까 대입을 합시다. 대입을 하면은 3a 마이너스 4가 2가 되겠다. 그러면은 3a는 6이겠고 a는 2다. 자, a가 2고 b는 마이너스 4였죠. a 빼기 b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3번 6이 나오겠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하느냐?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자, 먼저 미지수가 없는 아이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녹색 그래프겠죠. 녹색 그래프를 통해서 이 교점의 좌표를 먼저 확실하게 구하고 그 다음에 다른 식에 대입을 해가지고 완벽하게 식을 찾으면 되겠다. 이렇게 교점을 이용하여 미지수의 값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유형 12번 보겠습니다. 두 1차 방정식의 그래프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자, 그러면 우리 1차 방정식의 교점을 찾는 거는 우리 연립방정식을 이용해가지고 교점을 찾으면 될 거예요. 그걸 가지고 우리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면 되겠다.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찾는 방법은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다시 한번 알려줬었죠. 기울기를 구하고 그리고 y절편을 이용해서 구하는 방법. 아니면은 이제 뭐 기울기가 안 주어져 있고 두 좌표가 나와 있을 때는 두 좌표들로 기울기를 구해서 다시 한번 대입을 통해 가지고 구하는 방법. 그런 방법들을 알려줬습니다. 자, 1259번 한번 보겠습니다. 두 1차 방정식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3은 0이랑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의 교점을 지나고 자, 그럼 교점 먼저 구해볼까요? 자, 교점을 구할 건데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3은 0. 요 상태에서 요 상태랑 자, 다른 거 하나 더 볼까요? x 마이너스 y 플러스 1은
0. 자, 교점을 구하려면 우리 연립방정식 하듯이 해야 되겠죠? 밑에 식에다가 2를 곱해줄게요. 아, 2를 곱할까? 3을 곱할까? 3을 곱할까요? 3을 한번 곱해볼게요. 3x 마이너스 3y 플러스 3은 0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식이랑 이 식을 가간법 할게요. 둘이 3i가 맞춰져 있으니까 둘이 그냥 더해주면 될 거다. 그러면은 5x는 0이네? 그러면 x는 얼마예요? 0이겠죠. x가 0이라는 얘기는 y가 자 하나 대입해보면은 여기다가 대입하면 밑에가 더 쉽네? 그러면 밑에다가 대입을 하면은 어떻게 되나요? 0 빼기 y 더하기 1 y가 1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교점이 얼마가 된 거예요? 0,1이 된 거죠. 자, 그랬더니 이 교점을 지나고 얘랑 평행하다라는 말은 뭐가 같다는 얘기죠? 평행하다는 말은 기울기가 같다. 그러면은 우리가 저 주황색 식을 가지고 기울기를 구해봅시다. 2x 마이너스 y는 3. y를 이항하면은 y는 2x 마이너스 3. 기울기가 2겠네. 자, 기울기 나왔고 교점이 나왔어요. 우리가 필요한 식을 한번 찾아볼까요? y는 기울기 2 나왔으니까 2x 플러스 아직 뒤에 y절편은 모르겠네. 근데 교점을 대입하면 교점이 마침 x절편이 아니 x좌표가 0이라는 얘기니까 얘가 y절편이란 얘기랑 또 동일한 말이겠네. 그러면 우리 아까 못 구한 이 b라는 i가 1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필요한 식은 y는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교점을 구하고 교점을 구한 다음에는 뭐 직선의 방정식 구하는 방법은 우리가 저번 시간부터 많이 했었으니까 충분히 할 수가 있을 거라 봅니다.